안녕하세요, 여러분.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책이죠.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이걸 함께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2021년에 나오고 또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까지 받으면서 정말 큰 주목을 받았어요. 맞아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서평들, 또 인터뷰 기사, 관련 연구 자료들 이런 걸 바탕으로 한번 이 소설의 속사를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저도 자료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특히 제주 4.3이라는 우리 현대사의 아주 아픈 부분을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 의미가 깊은 작품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소설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 또 그 의미, 그리고 이걸 둘러싼 다양한 시각들까지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제목부터가 눈길을 끌어요. 작별하지 않는다. 이게 그냥 헤어지지 않는다는 뜻인가 싶었는데 한자를 보니까 작별이니까 헤어짐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해석이 정확해요. 작가 본인도 인터뷰에서 어떤 것도 종결하지 않겠다, 사랑이든 애도든 끝내지 않고 끝까지 안고 가겠다, 이런 결이라고 밝혔죠. 아, 결이군요. 네,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 경아랑 친구 인선, 이 둘이 하려던 프로젝트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걸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그 기억과 감정을 현재로 계속 가져오려는 그런 강한 의지인 거죠. 소설 시작 부분을 보면 경아라는 인물이 나오죠. 소년이 온다를 쓰고 나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소설가. 네, 맞아요. 근데 친구 인선이가 다치잖아요. 목공하다가 손가락을 그 부탁으로 제주에 가게 되죠. 이 설정 자체가 굉장히 강렬해요. 특히 인선이가 다친 손가락 신경 살리려고 그 3분마다 스스로 바늘로 찌르는 장면 있잖아요. 아, 네. 정말 읽으면서도 아팠어요. 이게 그냥 고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랄까 잊혀가는 역사의 감각을 계속 붙들려는 그런 노력처럼 읽히더라고요. 허위 평론가님 분석도 흥미로웠는데 어떤 분석이었죠? 이게 마치 독자들의 무뎌진 역사 윤리 감각을 깨우려는 작가가 가하는 아픈 자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상징적인 해석이네요. 네, 외면하면 감각이 죽어버리니까 잊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 그런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소설 시점도 재밌어요. 처음엔 경아 이야기 같다가 네, 인선으로 갔다가 결국엔 인선 어머니 정심에게로 가잖아요. 이 세 여성의 삶을 통해 4.3의 상처와 기억을 다층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죠. 그렇군요. 소설의 시작이 된 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여러 자료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던데요. 네, 작가가 2014년 여름에 실제로 꿈이라고 하죠. 송현이 온다 출간하고 나서요. 눈 벌판에 검은 통나무들이 묘비처럼 서 있고 바닷물이 차오르고. 듣기만 해도 이미지가 아주 강렬한데요. 이 꿈이 4.3 이야기로 연결된 과정이 궁금해요. 처음부터 4.3은 아니었다면서요? 네, 인터뷰 보면 처음에 몰랐다고 해요. 근데 그 꿈 이미지가 계속 남아있다가 나중에 이제 사상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하고 연결이 된 거죠. 아하. 특히 유해 발굴 이미지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설 전체에 계속 눈이 내리잖아요. 네, 맞아요. 눈 이미지가 계속 등장하죠. 그 눈에 대해서도 작가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역사가 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우니까 오히려 눈송이의 질감이라든지 촛불빛, 체온 같은 거. 그런 부드럽고 약한 감각들로 다가가고 싶었다고요. 아, 직접적인 폭력 묘사보다는 감각으로 느끼게 하려는 거군요. 네, 그 감각들이 사건에 다가가는 방식 자체를 좀 느껴달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제주 4.3. 잠시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오랫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잖아요. 그렇죠. 보내주신 허우준 연구원님 논문에도 잘 나와 있지만 1947년부터 54년까지 국가폭력에 의해서 정말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이죠. 네. 냉전 시대 배경 속에서 빨갱이 폭동이다 이런 식으로 왜곡되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실규명이 참 오래 걸렸어요. 1987년 민주화 이후에야 겨우 논의가 시작됐고 특별법이 만들어진 게 99년이니까요. 아, 정말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리고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잘못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고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배상 문제나 추가 진상 규명처럼 아직도 해결할 과제가 많은 말 그대로 현재 진행형 역사입니다. 이 소설이 바로 그 끝나지 않은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군요. 작가 개인적인 경험도 계기가 됐다고 하던데요. 90년대 제주에 머물 때 들었던 이야기.
아, 네. 길가 담벼락이 4.3 때 사람들이 총 맞아 죽었던 곳이다. 이런 말을 주인 할머니께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했었죠.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소설이 되었군요. 이 작품이 프랑스 메디치상 받으면서 해외에서도 많이 읽혔잖아요. 네. 심사평이나 외신 반응을 보면 그 시적인 문체, 그리고 꾸모가 현실을 넘나드는 방식, 이런 걸 높이 평가한 것 같아요. 르몽드이지 평이 인상 깊었어요. 경이로운 환상에 빠지면서도 현실적 역사적 맥락을 놓치지 않는다. 그렇죠. 작가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역사 이야기지만 결국은 인권 본성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배경이 달라도 슬픔이나 사랑, 고통 같은 보편적인 감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요. 아, 그래서 번역가들도 소설이 너무 투명해서 물어볼 게 없었다 이런 말까지 했군요. 네, 그만큼 언어를 넘어선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요, 이런 국제적인 호평과는 또 다른 시각도 있더라고요. 특히 제주 출신이신 고명철 평론가님의 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 네. 그 비평에 대한 자료도 있었죠. 소설이 4.3일 너무 순환이나 애도의 관점에서만 그린다. 그래서 당시 제주 민중들이 가졌을 법한 어떤 저항이나 혁명 같은 측면을 좀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더라고요. 네, 그 지점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비평이라고 생각해요. 문학 작품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니까요. 그렇죠. 그 비평은 단순히 이 소설 하나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우리가 4.3이라는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재현할 것인가 하는 더 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순환과 애도만이 아니라 다른 측면도 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군요. 맞습니다. 혹시 피해자 서사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더 복잡한 모습이나 주체적인 움직임을 놓칠 수 있다는 성찰인 셈이죠. 또 어떻게 보면 서구 문학상들이 애도의 서사 같은 특정 미학을 선호하는 경향에 대한 비판으로도 읽힐 수 있고요. 그런 맥락도 있겠네요. 중요한 건 이런 논의 자체가 4.3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네요. 소설 후반부에 가면 현실이랑 환상이 막 섞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죽은 새 아마가 나타나거나 병원에 있어야 할 인선이가 보이거나 하는. 네, 그 부분 해석도 참 흥미롭죠. 유튜버 겨울서점님 해석을 봤는데 이걸 그냥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뭐랄까 과거의 고통이랑 현재의 삶이 분리된 게 아니라 한 사람 안에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연결성으로 보시더라고요. 아, 그거 아주 좋은 해석인데요. 소설 속 대사랑도 딱 맞아요. 이제는 그게 이상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지 않아. 내가 무릎을 구부리는 동시에 활주로 아래 구덩이 속에도 있었던 게. 맞아요, 그 대사. 그 대사처럼 기억과 공감을 통해서 시공간을 넘어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작가가 말하는 작별하지 않는 마음의 모습일 수 있겠네요. 네,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는 기억과 감정. 네, 일종의 연대 같은 거요.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서 작별하지 않는다를 다시 생각해보니 이 소설은 정말 4.3이라는 과거를 기록하는 걸 넘어서 그 아픔을 지금 여기로 가져와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지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작별하지 않는다는 다짐이 결국 끝나지 않은 애도이고 또 지극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구나 싶어요. 그렇죠. 소설 속에 나오는 설화 있잖아요. 계속 뒤돌아보다가 돌이 된 여인 이야기. 네. 우리도 때론 고통스러운 기억을 외면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소설은 그 안으로 기꺼이 들어가서 아주 섬세한 언어로 무언가를 건져 올리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치열한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언급된 겨울서점님 표현처럼 이걸 읽는 경험 자체가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과정이라는 말이 참 와닿아요. 아, 그 표현 좋네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면서도 또 강인할 수 있는지, 그 슬픔 속에서도 어떻게 사랑이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니까요. 작가가 다음 작품으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면서요. 현대사보다는 좀 더 개인적이고 현재적인 이야기.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 네,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난 9년간 워낙 무거운 역사를 다뤘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이 소설을 읽고 생각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학작품은 언제나 다양한 해석의 문을 열어두잖아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것 말고도 여러분 각자가 발견한 의미나 질문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걸 계속 붙잡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이 소설이 주는 진짜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작별하지 않는 마음으로요. 그렇죠. 그 마음을 통해 과거와 현재, 또 타인과 내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요. 네, 깊은 질문을 남기네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